우리가 이전 강좌에서는 주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어떤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주석은 컴파일 할 때, 즉 기계어로 변환할 때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석은 표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슬러시 별표, 그 다음에 여기 내용, 그 다음에 슬러시 별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한 줄을 표현할 때는 슬러시를 두 번 쓰면 나머지 뒤에는 다 주석문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석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석의 중요성은 내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였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잘 기억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주석문을 써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주석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훨씬 쉽게 읽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주석은 코드를 반복하거나 코드를 설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주석이고요. 주석에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명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t 나중에 이 int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게 100이다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x 값은 정수로서 100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란 얘기죠. 그렇고요. 이제 들여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어떤 문장을 이렇게 들여쓰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것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쉽게 높이기 프로그램을 쉽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것을 이렇게 이 int x가 앞으로 와서 이것다 쓴다. 이것다가 이렇게 int x라고 써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써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나 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성하나 프로그램의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주석문이 아닌 여기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쉽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면 그냥 막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는데 이 프로그램을 해석하기가 좀 들여쓰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샵 inclut 그리고 std io.h 이렇게 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int main void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중괄호 여기다 이렇게 쓰고 int x, int y 이것은 다시 여기다가 int x 세미콜론 int y 이렇게 쓰면 이 두 줄만 봤을 때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문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게 기준선이라고 이것이 첫째 라인이라고 해서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첫째 줄에 그 1열이라고 보면 이것을 이만큼 들였으면 프로그램을 해석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안 들였으면 틀렸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과 들여쓰기를 쓰면 훨씬 더 프로그램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간점은 주석 안에 주석을 중첩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석은 무조건 이렇게 그 다음에 별표 슬러시 이렇게 한 번만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을 쓰면
그것은 중첩음이 안 되는 겁니다. 주석은 한 줄 이상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슬러시하고 이렇게 별표 쓰고 문장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별표 쓰고 슬러시 하면 이렇게 여러 문장에 주석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석은 프로그램 동작에 영향을 끼치는가?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석과 들여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처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컴파일 하기 전에 즉 빌드를 하기 전에 컴파일 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전처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기는 프로그램에 보통 상단에 써주게 돼요. 상단에.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이 메인 함수 위에 보통 우리가 전처리기라는 것을 써준다는 겁니다. 그럼 C1에서 전처리기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것이 우리가 전처리기라고 한다는 얘기죠. 샵, 그 다음에 include std io.h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처리기는 보통 앞에 이렇게 샵이 붙어요. 이렇게 샵, 그 다음에 그럼 다른 것도 뭐 있냐? 수학을 하기 위해서 in, clu, d 꼭 꺾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와 같은 삼각함수를 계산한다든가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전처리기 math math.add 파일이라는 이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전처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처리기는 이렇게 샵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그램에서 컴파일 하기 전에 이전에 처리한다고 해서 전처리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전처리기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C를 하면서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 샵 include std io.h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뭔가를 이제 보자는 얘기죠. 자, 말 그대로 샵이라는 것은 기호고요. include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뭐를 포함하냐면 그 std라는 것은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스탠다드는 우리말로 하면 표준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죠. i라는 것은 input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o라는 것은 output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h라는 것은 헤더 파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어떤 그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헤더. 그러니까 표준 입력 출력 헤더 파일이라는 얘기죠.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여기에 포함시켜라는 얘기죠. 그 표준 입출력 파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보여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출력을 해야지 그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출력을 하면 출력을 해주는 함수라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printf라는 printf라는 함수를 써야지 결과 값을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외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printf 함수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것이 얘라는 겁니다. 이 stdio.h라는 헤드 파일이 있어야만 이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샵 include stdio.h라는 것이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이구나. 그 얘들은 어떤 거냐? C1에서 입력 함수, 출력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전처리 문장이 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파일을 포함시키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것을 전처리 문장을 하고요. 이와 같은 샵 기호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샵을 안 쓰고 나는 별표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물어보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의 약속인 겁니다. C 언어에서
전처리기 문장은 전처리 있을 때는 앞에 항상 샵으로 쓰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규율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나는 별표 모양을 쓰겠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쓰겠다 하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기계어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불에 우리는 이렇게 녹색불에 건너가자고 교육을 받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녹색불에 건너가죠. 빨간불에 건너가도 돼요. 그 다음에 상황은 책임을 못 지는 것 뿐이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런 규범,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소괄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샵 인클루드, 소괄호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처리기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이런 걸 쓸 때는 이렇게 꺾기 괄호를 하자는 겁니다. 요거를 써야지 여기에 소괄호나 중괄호나 대괄호를 쓰면 프로그램은 에러가 걸리게 됩니다. 에러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stdio.h는 표적 입출력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출력하려면 printf 함수 입력하려면 scan scanf s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와 같은 요 헤드 파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처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C를 작성을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첫 번째 라인에 가장 상단에 쓰는 것이 전처리문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이렇게 쓰면 이것은 이제 주성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성문이라는 얘기죠. 주성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샵 인클루드 그 다음에 이렇게 꺾기 stdio.h 이것이 이제 전처리문이라는 얘기죠. 예. 주성문을 꼭 써줘야 되니까 주성문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럼 샵 인클루드 전처리기를 꼭 써줘야 됩니까? 입력 출력 함수를 밑에 쓰려면 얘는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출력 함수는 얘가 출력이라는 얘기죠. printf 함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printf 함수라는 것은 출력하는 함수로서 큰 따옴표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출력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력하는 함수니까 이 표준 입출력 함수에 얘가 사용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지 이 printf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전처리문 얘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이 프로그램은 문법상은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컴파일이 왜 안 되냐면 printf 함수가 뭐 하는 건지는 몰라요. 컴퓨터는. 이게 뭐지 해놓고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위에다 얘를 전처리 문장을 쓰면 printf 함수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함수가. printf라는 것은 출력 함수니까 얘를 끄집어와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렇고요. 중간 점검 보면 printf C 언어에서 소괄호가 있으면 이것은 다 뭐다? 우리가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main 정확하게 쓰면 int main 이렇게 소괄호 썼죠. 이 안에 void 안 써도 되고 써도 void 썼죠. main 다음에 소괄호가 있으니까 이것은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C언어에 이렇게 소괄호가 있는 것은 다 뭐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어떤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어떤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거예요. 함수라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C 언어에서 함수는 이렇게 소괄호로 구성되어 있다. 전처리기의 샵 include 의미는 뭐냐? 이것은 어떤 뒤에 있는 값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장 함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함수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함수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처리 단계를 괄호로 묶어서 이름을 붙인 것. 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박스가 함수예요. 입력값이 들어가면 새로운 출력값을 내보내는데 이것이 뭐냐면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값이 들어서 어떤 값을 출력해서 내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C 언어에서 함수는 한두 개냐? C 언어에서는 대부분 프로그램의 그 명령어들은 다 함수라고 보면 돼요. 자, 함수의 구조 이렇게 나오죠. 자, 처음에 int main 그 다음에 void 이것은 이렇게 int 그 다음에 main void 요 main 소괄했으니까 얘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C언에서 main은 어떤 거냐면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것은 주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언에서 작성을 할 때 함수를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은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를 안 쓰면 그것 또한 에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주함수, 메인 함수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때 이 함수의 출력 탑은 뭐냐면 int, 우리가 읽을 때는 인티저라고 씁니다. 인티저는 우리말로 하면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는 int라고 하고 인티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함수 메인, 보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입력값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돌려줄 값이 없다는 거예요. 함수의 입력 타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int main void라고 우리가 보통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중괄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의 시작, 이것부터 이제 함수의 시작을 알리고 항상 얘는 대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열었으면 꼭 닫아야 됩니다. 두 개를 열었으면 두 개를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함수의 시작과 함수의 종류, 여기에 비로소 우리가 뭘 쓰는 거냐? 여기에 함수의 문장을 쓰는 겁니다. 이따가 문장을 쭉쭉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 수행하는 작업에는 여기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장에는 뭐냐면 어떤 명령어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안에 어떤 새로운 함수가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함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명령어,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장이, 문장사. 특이한 것은 문장 1과 문장 1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는 거예요.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콜론 찍는 거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꼭 문장 끝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은 문장 끝에다 세미콜론 찍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찍는 거고요. 문장 1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1이 딱 끝났으니까 여기서 문장 1을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는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 함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메인 함수, 그리고 함수의 시작, 함수의 끝. 여기에 우리가 어떤 문장, 작업에 대한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값이. 그 다음에 리턴 문장, 리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값이 들어와서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주는데, 리턴 제로라는 것은 외부로 어떤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반환해 주는데 그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외부로 반환해 줄 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 main void 주함수를 이렇게 쓰면 항상 return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잠깐 띄워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외부로 다른 돌려줄 값이 있으면 여기다가 return 뭐 10, 문제 10 값 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의 함수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은 누가 호출하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메인은 누가 호출할까? 함수를 실행하면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메인이라는 값은 누가 실행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C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죠. 메인이라는 함수는 겁니다. 이 메인이라는 함수, 주함수가 꼭 있어요. main 이 함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경우 함수의 시작, 중괄호 열고 함수의 끝, 중괄호 닫고. 모든 문장은 어떤 기호로 끝나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 주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어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장을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간결성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안 써도 되지만 그 다음에 함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함수 중에서 시연에서 가장 쓰이는 메인 함수, 주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의 시작, 함수의 끝을 그리고 또 하나 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전처리기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전처리기라는 것은 이번 주 샵으로 시작을 한다. 샵 include 만약에 이 출력 함수 쓰겠다면 stdio 좀 있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처리 함수는 개수가 많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수. 그럼 시연에서 변수는 뭐냐? 시연에서의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저장 공간의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장 공간.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영역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죠. 보통 컴퓨터에는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가장 캐시 메모리가 있고, 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주기억 장치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CPU에서 가장 근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램은 이제 이렇게 CPU보다 약간 멀게 있고, 보조기억 장치가 가장 멀리 있게 있죠. 주기억 장치가. 이것이 주기억 장치고, 보조기억 장치가 가장 멀리 있죠. 그래서 CPU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인접한 거죠. 나와 가까이 있는. 캐시 메모리에 넣으면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된 결과 값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writing 쓴다고 얘기합니다. 읽고 쓰고 가장 빠른 거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램 메모리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저장 공간 메모리 영역을 우리가 시연에서는 뭐라 한다? 변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연에서 왜 변수를 저장 공간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면 키보드로서부터 프로그램 입력을 쭉 하게 됩니다. 만약에 x는 10이다 이렇게 쓰면 프로그램에서는 x는 10이다 하면 x와 10이 같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나중에 연산자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건 10이라는 값을 x에 대입하라는 거고 이건 x와 10이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고 그럼 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x를 딱 치면 컴퓨터는 이 x값이 정수냐 문자냐 실수냐를 구분을 해서 이 x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저장 영역을 할당을 합니다. 바구니를 이렇게 딱 할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인티저면 인티저는 4바이트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4바이트는 32bit이 들어갈 것을 할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4바이트를 이렇게 할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4바이트를 할당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x값에 뭐가 들어오는 거에서 x값에 만약에 10이다 하면 이렇게 10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바이트를 할당해 놓으면 컴퓨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x값의 주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소. 만약에 x값이
x 값의 주소는 16 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헥사코드로 구성했는데 헥사코드를 이제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x는 100이다 하면 여기 처음에 주소 번지를 100이라고 딱 할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100번이야. 100번지 공간이야.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x가 100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100인지 200인지 몰라요. 사람은 x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는 이렇게 10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10이라는 것을 x값에 대입해요. 그러면 컴퓨터는 x라는 곳에 뭘 할당을 해주냐면 x의 주소값을 할당을 해줍니다. 주소. 그 주소는 x가 들어갈 메모리 주소를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메모리 주소가 얘는 100번, x는 100번지야 이렇게 딱 할당해주면 컴퓨터는 x가 100번지라는 주소만 알고 있는 거예요. 10을 넣으면 그 주소에다가 10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서 y는 x 플러스 10 이렇게 쓰면 이 x값이 컴퓨터는 x값이 10이라는 것이 아니라 x의 주소값 100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지로 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값 10을 끄집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 더하기 10 해서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컴퓨터는 y라는 것에 20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정수면 이게 100이니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여기는 100일, 여기는 102, 여기는 103이 되는 거예요. 4바이트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 y를 만약에 104라고 하면 여기다가 200을 넣어놓는 겁니다. 여기에다 10을 끄집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x는 20 하면 100번째에다가 다시 여기에 10이 아닌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x는 30 이렇게 쓰면 20이 아니라 다시 또 30이 들어가는 겁니다. 100번째. 이렇게 저장 공간 안에 있는 이 값들이 바뀐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는데 어떤 숫자가 바뀌냐면 내가 저장해 놓은 그 저장 공간의 값이 바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구니가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구니에다가 사과도 담을 수 있고요. 사과 빼고 바나나도 담을 수 있고 다 빼고 또 예를 들어서 배도 담을 수 있고 포도도 담을 수 있고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에서 변수는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서 변수라는 것은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수 또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수는 말 그대로 가변할 변체 숫자가 바뀌는 거고 상수는 숫자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이 바뀐다 해서 우리가 그래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연에서 변수는 저장 공간 영역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는 왜 사용하냐는 얘기죠. 변수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고요. 그 변수는 신텍스, 변수의 어떤 문법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int는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형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x, y, s, sum 이것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변수라는 것은 저장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 그 변수는 어떤 데이터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이 변수다 하는 거고요. 그 변수는 어떻게 쓰냐? 앞에 이렇게 자료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형을 쓰고 그다음에 이 변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쓰는 거죠. 이 자료형은 뭐냐면 이 변수가 쉽게 말하면 이 변수가 변수의 이 저장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이 숫자냐, 얘가 문자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자료형이라는 얘기죠. 숫자 중에서도 정수형 값이냐 아니면 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형 값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요 앞에 요 자료형 값이 정수면 인티저니까 int를 쓰자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3.14를 쓰면 실수잖아요. 이럴 경우는 실수형이니까 일반적으로 FROAT 플롯이나 더블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장 공간에 실수가 아닌 숫자가 아닌 문자가 들어갔을 잖아요. 대진 이렇게 쓰면 문자가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여기다가 캐릭터 CHAR을 쓰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료형은 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요거 뭐냐면 자료형 뒤에 있는 요거는 뭐냐? 요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변수의 이름을 줄 때는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main 이거 세미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왜요? main이라는 것은 C원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즉 main 주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C원에서 사용하는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를 변수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력하는 함수 뭐 대표적으로 앞에서 printf라고 했죠. print int 그다음에 printf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C원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변수는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타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쓰는 경우, 정수를 쓰는 경우, 실수를 쓰는 경우에 따라서 그 메모리의 크기가 달라져요. 정수를 쓰면 보통 1바이트나 2바이트 할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수형을 쓰면 일반적으로 4바이트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실수를 쓰면 일반적으로 8바이트 할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크기를 즉 비트로 얘기하면 얘는 8빗 1바이트면 8빗이고요. 얘는 4830이니까 32빗이 해당되는 거죠. 얘는 8864 64빗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역이 크게 큽니다. 8빗은 뭐냐면 1, 0, 0, 0, 2, 4개 이렇게 여기서부터 1, 1, 1, 1, 1, 1, 1 여기까지 영역을 담을 수 있는 거고요. 64비는 0서부터 1까지 구성된 게 64개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타입이 다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컴파일러에게 어떤 타입의 변수가 사용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료형이라고 했죠. 자료형이라는 것은 크게 그 변수가 숫자냐 또는 문자냐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을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 안에 그 안에 저장할 값이 정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 어떤 문자인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자료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 자료형에는 어떤 것이 있냐 보면 정수형에는 일반적으로 인티저인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숏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정수형은 그건 뭐냐? 정수는 어떤 거냐? 소수점이 없는 숫자예요. 네. 그리고 실수형은 소수점 포함한 거 어떤 거 쓰냐? 이렇게 플롯이나 더블을 쓰게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걸 쓰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형은 뭘 쓰냐? 이 캐릭터를 쓰자는 겁니다. CHAR 이거를 차라고 읽으면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그거. 이거를 차 그렇게 읽으면 아주 무식한 거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뭐라고 있냐? 얘는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캐릭터. 그래서 문자형은 캐릭터를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형은 플롯이나 더블을 쓰자는 겁니다. 정수형은 숏이나 인티저, int를 쓰자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크기 값은 뒤에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수는 선언을 어떻게 하냐 하면 변수를 선언을 해줄 때는 자료형을 써주고요. 앞에다가 그리고 뒤에다가 변수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대진을 입력하고 싶어요. 문자를. 그 문자는 캐릭터 char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a 변수명 이렇게 실제 이렇게 쓰면 에러 나지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14를 내가 어떤 바구니에 컴퓨터 바구니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바구니의 이름을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y라는 바구니 안에다가 3.14 실수령을 써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최소한 FLOAT 플러 쓰고 한 칸 띄우고 y 그리고 3.14 이렇게 쓰면 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되겠죠. int y 3.14 이렇게 쓰면 틀립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int y하고 y 값을 출력하면 이때 y 값은 3만 나오는 거예요. 이때 y 값을 출력하면 이때 y는 3.14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저장 공간을 의미를 하고 그 저장 공간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그 자료형이 있는데 그 자료형에는 이렇게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여기서는 정수면 보통 인티저를 씁니다. 실수면 플롯을 쓴다. 그리고 문자는 캐릭터를 쓴다. 이 정도만 이것은 알아둬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네, 변수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 그것은 식별자라고 하는데 변수나의 이름을 쓸 때는 우리가 보통 해당되는 변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이름, 이 식별자를 쓸 때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식별자는 영어의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별자는 처음에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int 그래서 1, 2, 3 이렇게 쓰면 이 변수명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int 그 다음에 밑줄 a 이건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C 언어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nt a는 10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b는 대문자 a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그때 b 값이 얼마 하면은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왜? a 값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왜? 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을 이렇게 불러오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다가 소문자 a 이렇게 쓰면 10이구나. a가 10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10을 꺾어서 b는 15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언어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고요. 시언의 키워드와 같은 내용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언의 키워드는 뒤에서 나오는 뭐 이와 같은 겁니다. 오토, 더블, 인티저, 자료형, 그 다음에 뭐 보이드, 그 다음에 뭐 메인 함수, 캐릭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int, 변수명을 int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왜? 이 변수명이 시원의 키 언어에서 사용한 함수, 키워드와 똑같다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영문 알파벳 문자로 시작한다. 밑줄 기호로 사용할 수 있다. 중간에 이렇게 밑줄 기호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숫자로 시작을 안 해도 king 3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k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틀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숫자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C형에서 샵 키워드 같은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블은 C형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명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냐? 있습니다.
변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그 변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라는 얘기죠.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대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중간 점검. 변수의 이름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죠. 항상 첫 글자는 문자로 쓴다. 두 번째, 시연의 키워드하고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최대 32자 이내에서 변수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의 첫 글자가 효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죠? 그 다음에 밑줄기호 이런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C언에서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얘기한 요 키워드라는 겁니다. 네. 요 얘하고 키워드라는 겁니다. C언의 키워드. 그 키워드가 뭐냐? 앞에서 얘기한 샵 인클루드, 메인, 프린트F 이런 것인데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변수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은 변수를 처음에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초기화라는 거죠. int 정수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int 그 다음에 변수명은 x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라. 그리고 끝났으면 꼭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이 문장은 여기까지는 얘기입니다. 10을 x에다 대입하라. 처음에 초기 x라는 값을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nt y는 20, y라는 영역에 20을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sum이라는 곳에 0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수를 소개하는 거고요. 물론 이걸 줄여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nt x는 10, 콤마 y는 20, 콤마 sum은 0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키워보자는 겁니다. 자, 수식은 당연히 연산자하고 비연산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 y는 2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이게 수식이죠. 그때 연산자는 더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한 이거 피연산자는 이렇게 y 2하고 x 이게 피연산자죠. 수식은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x가 3일 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요거를 우리가 C원으로 쓰면 C원에서 x제곱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x제곱 어떻게 쓰냐 x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곱하기 연산자 x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5x니까 5 곱하기 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6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의 값을 이제 저장하는 것은 이렇게 는자가 돼 있으면 이거는 같다는 것이 아니죠. x가 100하고 같다는 것이 대인 연산자량입니다. 100이라는 값을 x로 대입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x를 100에다 대입하라는 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는 변수명 오고 우측에는 대입할 값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는이라는 건데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연산이 대입 연산자다는 겁니다. x는 100 하면 100이라는 값을 x라는 곳에 갖다가 100이 이렇게 저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때 크기는 만약에 int다 하면 컴퓨터는 뭡니까? x라는 값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x는 어떤 주소 값을 주는 것. x라는 주소는 만약에 10x다 16진수로 해드려서 10a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x의 주소 번지가 5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x 값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x가 500번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500번지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으려면 여러분의 핸드폰보다는 여러분의 집 주소를 알면 그 집 주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 주소에 홍길동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산술 연산자라는 것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요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산술 연산자를 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못 봤던 것은 뭐냐면 주로 이 퍼센트 값이에요. 자, 더하기라는 것은 알죠. 빼기 이렇게 쓰고 곱하기 이렇게 씁니다. 나눗셈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슬러시를 써요. 그 나눗셈하고 나머지는 뭐냐 이겁니다. 나눠서 이렇게 2, 5 나누기 이렇게 쓰면 이 결과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5를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5 이렇게 쓰고 퍼센트 2 이렇게 쓰면 이때는 이 퍼센트는 요걸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어떤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그리고 슬러시는 그 나눗셈의 몫을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인 것은 x 더하기 y한 결과값을 SUM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와 y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썸이라는 저장 공간 안에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샵 include std io.h 우리가 이것을 뭐였어요? 전처리기. 이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쓰는 주 목적은 얘 때문에 출력하는 함수. 얘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주함수를 꼭 써주고요. 메인에는 주함수를 써주고요. 프로그램의 시작을 날리는 거를 함수의 시작을 써주죠. 그래서 1, 2,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거의 기본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의 시작과 함수의 끝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을 쓰라고 했죠. 문장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int x 하면 x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int x 세미콜론 세미콜론 꼭 찍어야 돼요. 콜론 찍으면 안 되는 몇 점 되고 이것은 뭐냐면 x라는 변수를 정수용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int y 하면 y라는 변수명이죠. y라는 변수값을 정수값으로 선언을 한 거고 다시 int sum이라는 변수값을 인티저 정수값으로 그때 자료형이 정수형 인티저라는 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컴퓨터는 여기 x, y sum하니까 이 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저장 공간이라고 했죠. 컴퓨터는 int x 하면 int가 들어갈 이 4바이트를 할당을 딱 합니다. 그래서 int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번지다. 그리고 뭐 또 y를 하면 정수형 변수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004번지다. 그럼 x는 1000번지서부터 0, 1, 2, 3 그렇죠? 1003번지까지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4바이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에 1번지 선택하면 그러면 다시 여기는 1000 우리가 8이 되는 거죠. 그럼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나머지 뒤에 1003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4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이니까 처음 시작 주소 번지 말고 나머지 4바이트를 할당을 하면은 그게 마지막 걔가 갖고 있는 마지막 저장할 수 있는 자리 값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X 하면은 주소 번지 1000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Y라고 딱 이렇게 사람이 int Y하고 딱 하면 Y를 정수형 변수 선언할까 컴퓨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4면 1004만 기억하는 거예요. Y. sum은 1008을 기억한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장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100이라는 것을 x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100이라는 것을 x에다 대입하니까 x가 딱 나오면 컴퓨터는 여기서는 1000이라고 우리가 x가 갖고 있는 주소 번지가 100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100이라는 것을 1000번지 주소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200을
y에도 대입을 했으니까 y가 1004번지에다가 200을 대입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예요. 그러면 x에는 100이 들어가 있고 y에는 200, 1000번지에는 100이 들어가 있고 1004번지에는 2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 x 더하기 y니까 x라는 곳에 가서 x는 1000번지에 가서 100을 이렇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y가 1004번지니까 1004번지에 가서 200 값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갖고 온 값을 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더해서 그 결과값을 이 썸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 썸 값은 몇 번이냐면 1008번지라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1008번지에다가 30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값,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두수의 값을 썸을 출력을 해서 여기가 3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뒤에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대명사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함수의 중간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가? 변수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즉,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트형 변수 x와 y를 한 줄에 선언하고 1과 0으로 각각 초기화라 하면 int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x는 1, 그 다음에 int y는 0. 이것을 한 줄에 쓰라고 그러니까 int x는 1, y는 0, 세미콜론 이렇게 쓰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아니면 정식이면 int x는 1, 세미콜론 int y는 0, 세미콜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변수 a와 변수 b를 곱을 프로덕트에 저장하는 문장을 작성해보자 하면 변수명은 프로덕트예요. 그죠? 프로덕트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수형이라고 보자는 얘기죠. 정수형이면 그냥 앞에 건 빼고 PRO D U C T 이렇게 해놓고 변수 A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B를 이렇게 쓰고 뒤에다 꼭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된다. A를 변수 B로 나눈 값을 이렇게 표현 시간대에다 씁니다. 그러면 Q, U, O, T, I, E, N, T 해놓고 A 나누기 슬러시 P 세미콜론 이렇게 쓰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은 꼭 뒤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번 강좌는 이번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